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산 자동화 담당하고 있는 고진목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론 및 문제풀이를 쭉 진행해 나갈 건데요. 이거는 절대로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라요.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제1과목이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입니다. 자, 첫째, 기계가공에서 절삭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절삭이론. 뭘 깎는다라는 얘기죠. 뭘 깎는다라는 얘기인데, 공작기계의 기본 운동에는 절삭운동이 있고, 보시면 절삭운동이 있고 이송운동이 있고 조정운동이 있다. 이렇게 일단 크게 나눠서 보시고, 두 번째로는 다시 세분에 더 들어가 보면 절삭운동이란 뭐냐. 공구, 절삭 공구와 일감이 접촉을 해서 칩을 만들어낸다. 이거야, 칩. 이건 칩은 깎아낸 공작물의 표면에서 깎여져 나간 부분을 칩이라고 하죠. 칩을 내기 위한 운동이다. 그런데 그것이 회전을 하는 운동과 직선을 하는 운동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절삭운동에 의한 분류를 보면 공구는 고정이 되고 고정하고 가공물, 공작물에 절삭운동을 주는 것이 있고요. 그건 대표적으로 선반이 있고, 선반, 그 다음에 플레이너라는 게 있고, 플레이너, 이건 평삭기라고도 합니다. 플레이너, 평삭기, 이런 게 있고요. 이거는 가공물을 고정을 하고 공구가 절삭운동을 하는 게 있어요. 가공물은 고정이 되고 공구가 절삭운동. 공구가 회전운동을 주로 하는데, 이거는 밀링 머신하고 드릴링 머신이 있다. 이건 당연히 회전운동이 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가공물과 공구를 동시에 절삭을 하는 게 있어요. 동시에 절삭을 하는 거. 동시에 절삭을 하는 것은 그라인더, 연삭기, 그라인더라고 그러죠. 그라인더, 연삭기가 있고 랩핑 머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송운동은 절삭 위치를 바꾸는 운동으로 공구나 일감을 이동시킨다. 글쎄 그대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정운동은 공구를 조정한다든가 일감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제거한다든가, 절삭 깊이를 깊게 또는 얕게 조절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운동은 절삭운동, 이송운동, 조정운동이 있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자, 주요 공작기계의 일감 운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먼저 밀링 머신. 밀링 머신은 일감을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송이 되죠. 그 다음에 커터날이, 밀링 커터날이 회전을 하죠. 맞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 선반은 일감을 주축대에다 물고 회전이 되니까 일감을 고정시키고 회전을 한다. 이것도 맞겠죠. 세 번째, 보링 머신. 이건 뒤에 가서 배우는데, 보링 머신은 구멍을 약간 넓히는 거예요. 이미 뚫어진 구멍을 약간 넓히는 거거든요. 일감을 고정하고 이송한다가 아니라, 이송이 아니라 회전을 한다니까. 회전한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드릴링 머신,
일감을 고정하고 회전한다. 드릴로 쭈르르 트위스트 드릴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일감을 고정하고 회전을 시킨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공작기계 중 절삭운동에 의한 분류에서 공구는 고정하고 일감에 절삭운동을 주는 건 뭐냐? 공구가 고정이 돼 있고 일감이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게 대형 공작물을 절삭하는 플레이너입니다. 플레이너. 테이블이 왔다 갔다 하고요. 바이트는 제자리에 서서 테이블로 쭉 깎고요. 급속 기한 장치가 있으니까 플레이는 빨리 오죠? 오면 그 다음 면을 깎아야 되니까 공구가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다시 플레이너 이 테이블이 또 직선 운동을 하고요. 다시 깎고 나면 또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감이 직선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일감이 직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칩의 생성과 구성인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칩의 종류, 유동형 칩이 있고요. 자, 종류가 많습니다. 이거는 4가지 칩이 있어요. 유동형 칩, 전단형 칩, 그 다음에 열단형 칩, 균열형 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요. 일단 유동형 칩은 가장 이상적인 칩의 상태예요. 그래서 매끈하다, 이게 면이 가공된 면이 매끈해진다. 유동형 칩은 어떨 때 나오느냐? 연강과 같이 부드러운 거, 연한 재질, 연강과 같은 연한 재질.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쭉 긴 칩이 발생돼요. 쭈르르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나와요. 근데 경사각, 공구의 윗면 경사각이 크고, 그 다음에 얕은 작은 절삭 깊이로 고속 가공을 하면 발생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동형 칩의 발생 조건은요. 부드러운 재질, 부드러운 공작물을 공구가 윗면 경사각이 크고 그 다음에 얕은 작은 절삭 깊이로 고속 가공을 할 때 발생한다. 이때 칩은 연속적으로 길게 나온다. 그 다음서부터는 다 이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칩이죠. 전단형 칩, 전단이라는 얘기는 이게 잘려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전단이 잘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려지기 때문에 가공물의 표면이 다소 거칠다. 얘는 경강, 딱딱한 강, 그 다음에 열 처리한 동합금, 구리합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절삭할 때 나타나는데 칩이 거칠게 전단되고 부서진다. 그러면 이건 뭐냐? 절삭각이 크고 윗면 경사각이 크다는 게 똑같죠. 절삭각이 크고 대신 절삭 깊이가 클 때 발생하는 겁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요거가 달라요. 요거. 경사각은 이게 절삭각이나 경사각이나 같은 얘기인데요. 절삭각이 크고 경사각이 크고 절삭 깊이가 클 때는
전단형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시면 열단형 칩이라는 게 이제 열단형. 열단형이라는 말은요. 열단형 뜯어낸 거예요. 가공물의 표면을 뜯어낸 것처럼 아주 거친 면이에요. 가공물의 표면이 뭐 이렇게 쥐어 뜯은 것처럼 거친 면으로 되어진 그런 칩이다. 극연강, 또 연한 알루미늄 합금. 근데 이제 열단형은요, 이걸 아셔야 돼. 점성이 큰 재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점성이 큰 재료. 점성이 크니까 연강이나 극연강은 점성이 클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점성이. 그래서 이거는 경작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균열형이 있는데, 균열형, 이거 칩이죠. 다소 거친 표면, 이것도 거칠어요, 표면이. 날이 들어가는 순간 균열이 일어나. 이건 균열형 칩은 설명에 균열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매진 재료, 주철과 같이 취성이 있는 재료, 이 취성 재료를 매진 재료라고 그래요. 취성이 있는 재료, 취성이 있는 재료를 작은 절삭각으로 저속 절삭할 때 발생한다. 작은 절삭각으로 저속 절삭할 때 발생한다. 그래서 칩이 이게 가끔 시험에 나는데, 칩이 어느 때 발생하고 어느 형태로 나타나느냐, 이걸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유동형 칩의 발생 조건, 이게 가장 좋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전단형 칩의 발생 조건, 그 다음 열단형 칩의 발생 조건, 열단형은 점성, 그 다음에 네 번째 균열형 칩의 발생 조건,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 두시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렇게 칩의 종류를 유동형 칩, 전단형 칩, 열단형 칩, 균열형 칩의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내 놨어요. 이렇게, 요런 바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바이트인데요. 바이트가 이렇게 이제 공작물을 표면을 이렇게 잘라가면 칩이 연속적으로 바이트 윗날을 따라서 쭈르르르 올라가는 거야. 길게. 그게 유동형 칩이고요. 전단형 칩은 바이트 윗면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죠. 전단 잘라진 것처럼. 그 다음에 열단형 칩은 칩에 이게 바이트인데 이게 이렇게 뜯겨 나가는 거예요. 열단형 칩은. 그 다음에 균열형 칩은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이 부분으로 이렇게 균열이 생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절삭 조건과 칩의 형태를 보시면 유동형 칩, 전단형 칩, 균열형 칩 이렇게 있을 때 유동형 칩은 연하다 이거예요. 연하다. 유동형 칩이 이게 올라갈 때 연할 때 생긴다. 그다음에 점성이 클 때, 열단형 칩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균열형 칩은 단단하고 점성이 작을 때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공구의 경사각. 유동형 칩은 경사각이 커요. 그 다음, 절삭 속도도 커요. 절삭 깊이는 매우 낮아요. 요 첫 번째 요 조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동형 칩의 형태가 공구 경사각. 여기서 말하는 경사각은 윗면 경사각이에요. 윗면 경사각이 크고 절삭 속도가 빠르며 절삭 깊이는 얕다. 이것이 유동형 칩의 발생 조건이야. 그래서 이제 균열형 칩으로 가면 취성 재료고 이 다 반대죠. 반대로 돼 있다.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성인선.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구성인선, 빌트업 에이지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연한 재료의 절삭 영역에서 국부적인, 즉 부분적으로 고온 고압에 의하여 절삭날 부분에 공작물의 미소한 입자가 압착 또는 용착된다. 압착, 압력을 받아서 붙든가 녹아서 붙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성인선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바이트 날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이트다 이거야. 근데 이게 공작물이 이렇게 돌 때 공작물이 이렇게 회전이 되니까 칩이 발생해서 이렇게 타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미세한 입자들이 이 바이트의 날 끝에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이렇게 바이트 날 끝에 압착이라고 했잖아요. 압착 또는 용착. 바이트 날 끝에 달라붙으면 바이트 날 끝이 원래 예리한데 이 구성인선 때문에 예리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작물의 표면이 가공 형태가 매끄럽지 못하고 뭐라 그럴까 거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인선의 발생 과정은 구성인선이 발생됐다가 그 다음에 좀 커졌다가 성장, 그 다음에 여기에 분열이 돼 쪼개지는 거죠. 분열, 탈락을 반복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요. 구성인선의 발생 과정의 순서 발생, 성장, 분열,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성인선의 또 의미, 다시 한번 연한 재료일 때 국부적인 고온 고압에 의하여 절삭날 부분의 공작물의 미소한 입자가 압착 또는 용착되어 나타난다. 그러니까 바이트 날 끝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재료가 이렇게 모여서 이게 압착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럼 이 구성인선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구성인선이 발생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구성인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줘야 할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구성인선을 방지해야 된다. 이게 시험에 무진장 나와요. 이거 모르는 건 안 돼요, 절대로. 자, 발생 조건 5가지가 있는데, 첫째, 공구의 경사각을 크게 할 것. 공구의 경사각이란 이각이에요, 이각. 일각. 이렇게 됐을 때 윗면경사, 여기서부터 수평선을 그었을 때 이각. 이게 경사각이야. 경사각이 크다 그런 얘기는 날 끝을 예리하게 할 것 이런 뜻이에요. 날 끝을 예리하게 할 것. 이 말과 같죠. 두 번째, 절삭 속도는 고속. 절삭 깊이는 얕게, 작게. 그 다음에 윤활성이 있는 절삭제를 사용할 것. 그 다음 마지막으로 친화력이 없는 공구로 교체할 것. 다시 말하면 세라믹 공구 같은 거로 하면 친화력이, 강철과 같은 것이 깎을 때 세라믹 공구하고 강철하고는 친화력이 없잖아요. 5가지. 윗면 경사각. 이거 윗면 경사각이라는 윗면을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윗면 경사각을 크게 할 것, 절삭 속도를 고속으로 할 것, 절삭 깊이는 얕게 할 것, 윤활성이 있는 절삭제를 사용할 것, 그다음에 친화력이 없는 공구로 교체할 것. 5가지는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해 두셔야 된다. 다음. 보시면 절삭 칩의 형태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 뭐라 그랬죠? 유동형이라고 그랬어요. 유동형. 다음 구성인선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은 틀린 것. 자, 절삭 속도를 빠르게 한다. 오케이. 절삭 깊이를 감소한다. 오케이. 상면 경사 크게. 오케이. 칩 두께를 이게 안 되죠. 칩 두께가 증가한다? 아니에요. 얕게. 절삭 깊이가 얕으니까 칩 두께가 작아야죠. 얇게 해야죠. 얇게. 응? 얇게. 얇게 해야지. 네. 다음 5번.
고속 절삭 가공에서 발생하는 구성인선의 의미는 뭐냐? 공구 뭉치의 선단에 초경화급을 접착시키는 거? 아니에요. 공구 선단에 절삭 재료의 일부가 부착되는 것. 이거네요. 공구의 끝단, 공구 선단, 공구의 날 끝이라는 뜻이야. 선단은 공구 날 끝에 절삭 재료의 일부가 부착돼 또는 용착돼서 그 날 끝이 어떻게 돼요? 발생, 성장, 분열, 탈락의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걸 그걸 구성인선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공구 선단에 칩 브레이크를 설치하는 것, 공구 선단을 공구 연삭기로 뾰족하게 날 세우는 것 다 아니죠. 여기서 칩 브레이크라는 게 이제 칩 브레이커, 칩 브레이크 그래도 되고 칩 브레이커 그래도 돼. 이건 뭐냐면 유동형 칩은 연속적인 칩이잖아요. 칩이 이렇게 쭉 나오면 돼지꼬랑지처럼 이렇게 말려. 그래서 그것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베드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잘라주기 위해서 공구 날 끝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급격하게 각을 줘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공작물이 돌아서 이렇게 돌 때 칩이 이렇게 발생돼서 들어오다가 여기 부분에 와서는 갑자기 딱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힘을 받아서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계속 발생해 들어올 때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칩 브레이커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2번이다. 다음. 절삭 저항과 절삭 운동과 절삭 저항. 절삭 온도. 가공물이 단위 시간에 공구의 인선을 통과하는 속도 이랬어요. 절삭 속도. 근데 공식이 딱 나왔죠? 네. V는 1000분의 파이 dn이다. 요 d는요. 대문자로 써도 되고 소문자로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가공물의 지름인데 밀리미터예요. 밀리미터. 그 다음에 회전수는 RPM이에요. RPM은 레볼루션 파 미니트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절삭 속도는 미터 파 미니트. 자, 보시면요. 속도를 구할 때 우리가 단위 시간당 시간당 이동한 거리를 속도의 크기로 표현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이동한 거리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공작물이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동해 왔다 그러면 한 바퀴잖아요. 한 바퀴. 한 바퀴가 돌아올 때 거리는 지름 곱하기 파이예요. 파이 d예요. 파이 d. 그 다음 얘가 1분 동안에 몇 바퀴 돌았느냐 이거예요. 1분 동안에 몇 바퀴 돌았느냐. 그거는 레볼루션 파 미니트죠. 이게 RPM입니다. 1분 동안에 몇 바퀴를 돌았냐. 회전이야, 회전. 레볼루션은. 그래서 파이 dn 이렇게 쓰고요. 시간이라는 속에 요게 n이 레볼루션 파 미니트니까 요게 파이 dn이 바로 요거야. 근데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미터 파 미니트거든요. 속도가. 근데 여기서는 요게 밀리미터잖아요. 지름이. 그럼 1mm는 바로 1000분의 1m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000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1000. 예. 미터를 미리로 고치면 1000이잖아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공작기계에서 기계공작법에서 절삭 속도 V는 파이 dn 나누기 1000 이렇게 또는 대문자로 써도 된다 그랬죠. V는 파이 dn 1000 연습을 부지런히 하셔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 예, 그때
V는 미터/파 미니트고 분당 몇 메타 같냐 이거고, 여기서 요 N은 지름 D의 단위는 밀리미터고 N의 단위는 RPM 단위다. 이렇게 해서 V는 1000분의 파이 dN 이렇게 꼭 기억해 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이성 속도. 공구가 이렇게 이성하거나 뭐 이성하는 속도. 이성 운동의 속도를 말하며 선삭과 드릴에서는 주축의 1회전마다의 이성. 자, 여기 보시면 밀리미터/파 레볼루션 그랬죠? 레볼루션이 회전이라고 그랬어. 1회전당 몇 밀리미터를 이성했느냐 이런 뜻이죠. 그다음 두 번째, 밀링에서는요. 커터 한 회전. 커터가 밀링 커터가 이렇게 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밀링 커터가 이렇게 날이. 얘가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 얼마만큼이 이송됐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이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F는 FZ 곱하기 Z 곱하기 N. 이렇게 밀링 그러면요. F는 FZ ZN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송 F는 FZ ZN 꼭 기억하세요. 다음 6번 선반에서 지름 50mm 일감을 380rpm으로 회전하면 절삭 속도가 얼마냐 이런 얘기. 자, 어떻게 한다고요? V는 1000분의 파이 dN 대문자로 써도 되고 소문자로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자, 파이에 지름이 얼마라고요? 50mm. 다음 N 회전 속도 380rpm. 110rpm. 그걸 1000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했더니 19파이가 나와. 19파이.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19파이가 나오나? 19파이가 나오는데 이 19파이를 다시 정확하게 3.141591을 곱하니까 59.69 미터 파 미니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의 60 아닙니까? 60. 그래서 60이라고 쓴 겁니다. 60 미터 파 미니트. 그래서 답이 60이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직접. 자, 그 다음. 우리 생산자동화 시험에는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무지하게 나와요. 반복해서. 꼭 알아두세요. 이제 7번.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선반에서 지름 50mm의 일감을 절삭 속도가 60m/min. 네? 그 다음에 이송이 0.2. 이거 밀리미터/레볼루션. 그 다음에 공작물의 길이가 300mm래. 300mm. 그 길이가. 그때 한 번 가공한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 이런 얘기. 자, 해설에 나와 있죠. 다음 순서로 구한다. 먼저 공작물의 절삭 속도 V는 1000분의 파이 dN에서, 그죠? 그럼 N만 찾으면 파이 d분의 1000V가 나오니까 파이 곱하기 50분의 1000 곱하기 60 하면 382 레볼루션. 이게 RPM이니까 얘가 레볼루션 382 레볼루션 퍼 미니트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회전을 구한다. 회전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송이 있잖아요, 여기. 0.2mm 파 레볼루션이니까, 자, 300mm를 이송량으로 나누면, 이게 300mm 0.2mm 파 레볼루션 하면
요거랑 요거랑 약분이 돼요. 밀리미터는. 그럼 레볼루션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이게 1500 레볼루션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근데 시간은 계산할 수 있잖아요. 382 레볼루션 미니트를 1500 레볼루션이 있으니까 이건 분으로 계산이 되니까 1500 레볼루션을 382 레볼루션 per 미니트로 나누니까 3.93 미니트가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죠.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다음 요 순서, 요 구하는 순서도 여러분들이 순서를 잘 보고 그대로 몇 번만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제 1강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